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따뜻하게 하는 병원 노동자 모임 병따개 운영위원 장수국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해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잠깐 배우긴 했는데요. 해고란 일단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해고는 그 명칭이 뭐든 간에 첫 번째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러니까 노동자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우리랑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서, 적성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와 같은 주관적인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던가 총 몇 회 지각으로 인해서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라는 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로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해고를 전화나 카톡으로 알렸다, 문자로 알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유가 뭐든 간에 부당한 해고로 무효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제가 병따개에서 노동법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을 했었던 병원에서 일어나는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스스로를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면접할 때도 나는 정규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펼쳐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거의 70% 정도 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병원이 만료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의 사유에 해당되고 해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예외적으로 노동자에게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갱신기대권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가 권리처럼 노동자에게 형성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치료사분이 갱신기대권을 가졌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 선배 치료사들이 있는데 이 선배들도 모두 1년짜리 계약서를 맺고 3년이든 5년이든 지금까지 계속 일해오고 있다. 그리고 해고에 준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는 한 번도 병원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한 적 없다. 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라던가 근무평가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리치료사분들이 일하는 이 치료사라는 직업은 병원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지 단기적으로 계약직을 고용할 만한 내용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이 나한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고는 결국엔 또 다른 후임자, 물리치료사를 또 구했다라는 사정이 인정될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갱신 거절 역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거나 수습기간이 종료 후에 본채용을 거절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신입 치료사분들이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면 수습기간 3개월 정도를 두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처음 일을 하면 아무래도 서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일을 배우는 기간을 가지자라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마음껏 해고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습기간 중에도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 업무 능력과 성실성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병원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며 해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수습을 해고할 때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정한 서면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준비한 사례는 한 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서면에 해고 시기와 사유를 적어서 통지하긴 했는데 이 통보를 한 달 전이 아닌 10일 전에 통지했다 라면 이 해고가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만약에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해고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30일 전에 알려주지 못하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서 노동자가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를 어느 정도 꾸릴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는 부당해고의 법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해고수당 30일 전에 해고를 알려줘야 되고 30일 전에 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줘야 된다 라는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지 못했을 때는 이 해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내가 부당해고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 다시 회사로 복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노동자들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선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퇴직연금의 두 가지 제도인 DC와 DB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